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장 UI와 감독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UI가 들어가 있는 감독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게임을 설계를 한번 해보고요. 여기에 필요한 프로젝트하고 씬을 만들어 보고 각 씬에 오브젝트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스와이프로 한번 자동차를 움직여 보는 걸 하고요.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한번 표시해서 그 UI를 갱신하는 감독 만들기, 감독 스크립트가 되죠. 이걸 한번 만들어 보고요. 오늘은 여기에다가 효과음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일 때마다 나타나는 효과음, 이것을 스마트폰에 한번 움직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게임을 한번 설계를 해볼 건데요. 자, 게임 설계할 때 필요한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서는 자동차를 깃발 근처에 가서 멈추도록 하는 자동차 멈추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 게임 화면이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게임이 시작이 되면 화면 왼쪽 아래에 자동차가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화면을 스와이프 하게 되면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해서 점점 감속하면서 멈춰주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이프 길이를 조절해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UI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는 깃발이 표시되면서 화면 중앙에는 자동차와 깃발 사이에 거리가 표시가 되죠. 이 거리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UI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화면 한번 디스플레이 해봤는데요.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깃발이 있고 이게 바로 UI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턴스 거리가 14.5m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우리가 한번 UI로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단계가 5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3장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1단계에서는 여기에서는 3장에서 한 거가 비슷하게 오브젝트를 먼저 나열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오브젝트를 우리는 3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컨트롤러 스크립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먼저 정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컨트롤러 스크립트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자동차가 되겠네요. 깃발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쪽에다가 정해 놓은 곳에 자동차가 가서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동차가 컨트롤러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를 정할 건데요. 조금 있다가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는 우리 이번 4장에서도 마찬가지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에 UI를 갱신해서 감독 스크립트를 만들 거고요. 그 스크립트를 어떻게 만들 건지 전체적인 계획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1단계 우선 오브젝트를 나열을 해야 되겠죠. 오브젝트 나열을 하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필요한 깃발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바닥에 놓여져 있는 지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면 아래에 우리가 자동차와 깃발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거, 여기를 우리는 UI라고 하죠. 그래서 목표 지점까지 14.5m라고 되어 있는 UI를 한번 UI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에는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한번 정해 볼 건데 1단계에서 나열한 오브젝트에서 움직이는 오브젝트, 다시 말해서 자동차 오브젝트가 되죠. 자동차 오브젝트를 여러분이 깃발과 지면에다가 자동차와 깃발을 고정을 하고 나서 움직이는 오브젝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하는데 이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지면과 깃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와 깃발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는 UI는 표시 내용이 자꾸 바뀌긴 하지만 표시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움직이는 오브젝트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오브젝트 우리는 컨트롤러 스크립트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컨트롤러 스크립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자동차가 움직일 때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어떤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는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필요한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UI를 한번 갱신할 수 있는 감독 스크립트를 만들 건데요. 감독 스크립트는 게임에서도 플레이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감독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죠. 게임 전체를 관장하면서 UI를 다시 그리거나 게임 종료를 판단해서 이것들이 정리가 게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 다음 자동차와 깃발 사이의 거리가 UI를 제대로 표시되는지, 이것들을 감독 스크립트에서 감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독 스크립트까지 다 포함해서 스크립트를 만들 걸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우선 컨트롤러 스크립트, 즉 움직이는 오브젝트 자동차 컨트롤러를 우리가 만들 건데요. 스와이프 하게 되면 달리기 시작하면서 자동차가 움직이다가 점점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는 오늘은 없고요. UI를 만들 수 있는 감독 스크립트, UI를 갱신할 수 있는 감독 스크립트, 이거는 자동차와 깃발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는 UI를 여러분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서 만들 스크립트는 자동차 컨트롤러, 그 다음 게임 씬 감독, 이 두 개의 스크립트를 만들면 자동차 멈추기 게임을 여러분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자동차 컨트롤러에서 스와이프 하게 되면 달리다가 서서히 감속해서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이 스와이프 길이에 따라서 달리는 거리가 변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서 오늘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UI를 갱신할 수 있는 감독, 즉 자동차와 깃발의 좌표를 알아내고 둘 사이의 거리를 UI에 표시하는 감독 스크립트까지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긴 하지만 조금 전에 여러분이 3장에서 만들었던 룰렛과 비슷한 오브젝트나 움직이는 것들이 거의 비슷해서 이것들을 몇 번씩 반복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게임에 있어서 움직이는 오브젝트, 이게 이제 어색하지 않고 익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또 UI도 한번 써보니까 UI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고 여러분이 사용을 하면 아주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게임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이것을 오브젝트로 배치를 한 다음에 자동차를 이동시킬 겁니다. 이때 당연히 움직이는 거니까 C샵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코딩을 해야 되겠죠. 자동차가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 거리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UI를 작성해서 제대로 게임이 흐르는지를 감독 스크립트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와 있는 이 흐름대로 우리는 유니티에 들어가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우리 유니티에 직접 들어가서 만들어 보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스와이프 카로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에 들어와서요. 자, 유니티에 들어와서 새 프로젝트, 우리는 2D를 만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와이프, 대문자로 쓸게요. 스와이프 카라고 입력을 하고요.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를 먼저 다운을 받아 두시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지금 우리는 4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장의 프로젝트 리소스를 여러분이 봤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라는 거 하나, 그 다음 그랜드, 그 다음 플래그, 깃발이죠. 그 다음 우리가 오늘은 음향 효과를 하나 넣을 거여서 mp3 파일 하나까지, 효과음까지를 한번 4개를 리소스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4장에 들어가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mp3 파일 하나 하고요. 그다음 플래그, 깃발 하나 하고 그랜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용을 할 거니까 미리 다운을 받아 두시고 그 다음에 유니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가 지금 작동 중이어서요. 우리는 그동안에 파일을 4개를 다운 받겠습니다. 자, 이제 유니티가 열렸으니까 여기 있는 에셋에다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필요했던 4개의 리소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체 묶어서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4개의 리소스가 다 만들어져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만들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우리 3장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게임 씬을 하나 저장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에서 Save As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게임 씬이라고 쓰겠습니다. 게임 씬. 그럼 여기가 게임 씬이라는 아이콘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바닥에는 그랜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랜드를 먼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게임 씬에 있으면 안 되고요. 씬에 있어야 되겠죠. 게임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씬에다가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 이것을 바닥에다 가지고 올게요. 자, 바닥에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랜드라고 가지고 왔어요. 이 그랜드가 크기가 작잖아요. 바닥이 길게 돼 있어야 되니까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랜드에 우리가 인스펙트 창에서 우리가 크기를 바꿀 수 있죠. 여기에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에 보면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지션을 먼저 맞춰 줄게요. 포지션 0, 그 다음 마이너스 5, 그 다음 당연히 Z축은 제로가 되고요. 스케일 한번 볼게요. 스케일에는 이제 크기를 길게 해줘야 되니까 X축으로 길게 가로를 길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18 정도 했습니다. 18,1,1로 이렇게 맞춰졌네요. 자, 이거 위치는 아까 우리가 정해놨는데 제가 움직였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0, 마이너스 5,0 이렇게 이제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자동차도 하나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드래그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도로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는 포지션에서 바꿔주면 되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은 여기가 x가 마이너스 7, y가 마이너스 3.7로 했네요. 그 다음에 Z축은 그대로 제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도로 위에 자동차가 위치되어 있네요. 이제 깃발 한번 위치해 볼까요? 깃발을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고요. 깃발도 마찬가지 우리 포지션 한번 볼까요? 포지션에 우리 교재에 7.5 X축, Y축은 마이너스 3.5, Z축은 그대로 제로로 뒀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배경색을 바꿀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경색 바꿨던 거 기억나세요? 어디에서 바꿨죠? 그죠? 카메라에서 바꿨습니다. 카메라. 기억나시죠? 카메라에서 배경색을 바꿨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들어가서 우리 현재 백그라운드 컬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그랜드 색상을 뭘로 지금 교재에서 나왔냐면 DE, DB, D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색으로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이 색으로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색깔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했네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가득 차게끔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씬창이어서 조금 여유가 있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메인 카메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에 보면은 배경색이 거의 흰색에 가까운 색이 되고요. 밑에 있는 도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맞닥뜨리게 놓고 그 위에 자동차와 깃발이 놓여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여러분 스와이프로 자동차를 움직여 봐야 돼. 이 자동차를 한번 움직여 볼 건데, 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뭘 써야 되겠어요? 그쵸, 스크립트를 써야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C샵의 스크립트를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컨트롤러 스크립트라고 했는데,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한번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일 건지 우리는 여기서 스와이프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움직여 본다 그랬어요. 그 샵을 우리가 C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자동차를 클릭을 하면 자동차가 달리다가 서서히 멈춰야 돼요. 그죠?
이 자동차가 우리 자동차를 클릭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룰렛 돌릴 때 룰렛을 한번 돌리면 계속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마우스를 손을 떼면 그때부터 감속을 해서 0.96이라는 것을 계속 곱해주면서 감속에서 결국은 제로에 가까워지는 속도를 내다 보니까, 그런다 그래서 제로는 아니다 그랬어요. 제로에 가까워지는 속도를 내다 보니까 거의 멈춘 것처럼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한번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스크립트는 어떻게 했었죠? 그죠? 여기 여러분 에세 창에다 두고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뭔가를 만드는데 뭘 만들 거냐면 이번엔 스크립트를 만들 거예요. C# 스크립트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스크립트 이름은 car 컨트롤러 이렇게 한번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씬이라는 폴더 있고요, 카 있고, 그 다음에 음향 들어가 있는 거 있고요, C# 하나 들어가 있고요, 플래그 있고요, 게임 씬이라는 아이콘 하나 들어가 있죠. 그 다음 그랜드라고 되어 있는 바닥판,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C# 카 컨트롤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여기 나와 있는 코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코드만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우리 제공하는 코드를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카 컨트롤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 저장하셔야 돼요. 자, 저장할 때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퍼블릭 그 클래스까지는 여러분이 한 번은 봤고요. 거기에서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줬어요. 스피드를 제로라고 변수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여기 있는 변수 스피드는 자동차가 현재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 부분이 이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때 스피드 값을 얼마를 주냐면 0.2라고 줍니다. 0.2만큼 계속해서 달리게 되겠죠. 달리다가 슬슬슬슬 이제 늦춰져야 돼요. 처음에 속도를 우리가 0.2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속도는 이 속도만큼 그대로 이동을 하다가 감소를 시켜줘야 돼요.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0.98을 계속 곱해주면서 0에 가까운 속도로 계속 감소를 시켜주는 거. 그래서 처음에 값을 여러분 초기 값을 0으로 줬다가 이게 1번이죠. 그러고 나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거 값을 우리가 0.2 스피드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동을 하다가 점점 감소하는 단계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스피드를 0.2로 맨 처음에 속도를 설정을 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이 이동하는 부분 트랜스레이트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레이트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에 보면 스피드로 우리가 0.2만큼을 달릴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슬슬 느려져서 나중에는 0에 가까운 값이 돼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여기에서 트랜스레이트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트랜스레이트는 스피드에 설정한 속도를 자동차가 계속 달리다가, 트랜스레이트는 게임 오브젝트를 현재 좌표에서 인수값만큼 이동하는 메서드예요. 근데 이때 이동을 할 때 인수가 현재 좌표 값을 직접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이동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트랜스레이트 0,3,0은 이게 지금 X축, Y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축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Y축만 3만큼 이동을 하라는 뜻이에요. Y축만 3만큼 이동하라는 뜻.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지금 현재 3,1,0로 돼 있어요. 근데 트랜스레이트를 0,3,0로 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이동하는 거리는 이게 X축이고요. 이게 Y축이고 이게 Z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움직이는 게 Y축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 Y축이 이게 뭘로 바뀌냐면 3만큼 더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이
3으로 바뀌니까 4가 되죠.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3,0 이거는 그대로 오는 거죠. 3,0는 이게 0,3,0를 해서 x축이 0, y축이 0, 3, 그 다음에 z축이 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로 0,3,0으로 가는 게 아니라 y축만 3만큼을 더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y축만큼 3만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트랜스레이트를 쓰게 되면 X축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럼 이 X축만큼 여러분이 움직이고 싶은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자동차가 여기에 있다가 플래그 있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자 하는 그 좌표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표현하고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스와이프로 자동차를 움직일 때 지금처럼 여기에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속도를 0.2만큼을 여러분이 처음 속도를 설정을 해서 그걸 쭉 가다가 트랜스레이트를 만나면 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동을 합니다.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어디만큼 갈 거냐면 이건 X축이잖아요. Y축은 변함이 없고 Z축도 변함이 없으니까 X축이 이렇게 이 스피드만큼, 디스 스피드만큼 쭉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 값에 따라서. 그래서 쭉 이동을 하다가 스피드를 점점 줄일 거예요. 0.98을 곱해서 점점 줄여서 나중에는 0에 가까운 속도. 그래서 여기 멈추게 하는 거. 이 과정을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스피드가 다 정리됐으니까 이걸 그대로 카 컨트롤러라는 것을 C샵을 우리가 카에다가 뭐 넣어줘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장하시고요. 자, 여기 있는 C샵에 들어가 있는 카 컨트롤러를 누구한테 넣어주냐면 이쪽에 있는 카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갖다가 넣어주면 여기에 오른쪽에가 인스펙터 창에가 카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플레이 했을 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근데 또 한 번 마우스를 클릭을 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클릭할 때마다 이동 속도가, 이동 거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게임에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원래 상태로 될까? 그걸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똑같은 속도로 하면 그건 게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우스를 누르는 그 드래그 했을 때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그 시간만큼을 계산을 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거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내가 드래그한 길이를 짧게 하면 자동차가 조금만 움직이고 마우스를 계속 길게 누르면 조금 더 멀리 가게끔, 이것을 우리는 스와이프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스와이프 길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스와이프 길이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 룰렛 돌릴 때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가 그게 지속이 돼서 나중에 마우스 버튼을 손을 뗐을 때 여기까지가 true고요. 그 위의 것을 우리가 false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와 마우스 클릭을 손을 뗐을 때 요 시간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것을 스와이프 길이에 넣어주면 돼요. 자, 방금 얘기했던 스와이프로 자동차 움직였을 때 스와이프 길이와 주행을 거리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짧은 스와이프는 내가 마우스를 딸깍이에요. 그러면 처음 속도가 좀 느리겠죠. 근데 내가 긴 스와이프는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딸깍하는 지점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니까 속도도 빠르고 이동 거리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스와이프 길이를 자동차가 어떻게 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이프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클릭을 시작한 좌표와 이 클릭이 끝난 좌표, 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클릭을 시작한 좌표와 클릭이 끝난 좌표, 이거 두 개를 알아서
이거 두 개의 차 빼기를 하면 스와이프 길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코딩으로 보면 겟 마우스 버튼 다운이겠죠? 다운 눌렀을 때와 버튼 업을 했을 때, 손을 뗐을 때 그 사이의 메서드를 구해서 그 좌표를 우리가 넣어주는 거예요. 각각의 마우스 좌표, 이 좌표를 처음에 다운했을 때의 포지션과 그 다음 업을 했을 때, 버튼을 업을 했을 때의 포지션, 그 두 개의 좌표의 차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스와이프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스와이프 길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 겟 마우스 버튼 다운과 겟 마우스 버튼 업이에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쭉 가다가 손을 뗐을 때, 이것을 우리는 스타트,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와 그 다음 이번에는 끝냈을 때, 끝점이라고 하죠. 이것을 각각의 포지션을 이 변수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시작했을 때의 포지션의 위치, 이것을 스타트 POS에 넣어주는 거고요. 마우스 포지션 해가지고 끝나는 점, 버튼을 이제 손을 뗐을 때 이 점을 엔드 점에다가 해가지고 각각의 변수에다가 값을 입력을 할 겁니다. 이걸 주로 해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만들었던 C샵을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할 건데요. 이건 이어서 하겠습니다.